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데이터 운영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석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LG전자에서 가전제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집하고 제공, 활용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사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내든 사외든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어 수집, 적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런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제조회사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고객들이 생성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 태블로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했는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현재 추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시는 광고와 같이 2017년부터 LG 띵큐라는 이름의 AI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Think You, 당신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와 Q, 행동한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가전 입장에서 고객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을 하겠다라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가전제품에 와이파이를 탑재하여 가정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오픈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기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AI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고 카피와 같이 인공지능 가정의 옳은 생각, 인공지능 가정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냉장고에서 오늘 저녁에 무슨 요리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집에 동일한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냉장고에서 레시피,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기준으로 레시피를 추천을 해주고 그 레시피를 선택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지 정수기가 스스로 설정해서 제공해주고 오븐이 필요할 경우에 오븐이 스스로 예열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리 중에 실내 미세먼지가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공기청정기가 많아진다는 걸 판단하고 스스로 공기를 청정해주게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스타일러 사용을 제한하게 되고 세탁기는 헹굼을 추가하는 행정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전이 스스로 판단해서 고객에게 제안을 하기 위해서 가전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로써 저희는 고객이 저희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띵큐라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말에 처음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그 이후로 모든 제품에 와이파이를 탑재하여 출시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제품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수집량이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1년도의 데이터 증가 속도는 저희가 초반에 예상한 속도보다 훨씬 빨리 증가해서 많이 당황스러운 경우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의미는 판매되는 대부분 제품에 와이파이가 탑재된다는 것과 띵큐 서비스에 연결하는 기기 수가 증가한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활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경우이고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에게 베네핏을 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곳에 활용이 됩니다. 또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DX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의사결정에 데이터가 활용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중심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직구는 개발자가 됩니다. 개발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반면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개발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에 기반의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자와 모든 임직원,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어느 곳에 더 많은 데이터가 활용됐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비스보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현저히 적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게 사용되는 이유를 확인해 봤을 때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저희 회사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가전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의 로그 기반인 데이터들을 개발자 중심으로 수집하고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직원은 제품의 로그 기반인 데이터를 봤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에 국한되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시는 것처럼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주방용품, 청소기, 에어솔루션, 냉장고 이런 제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탁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 회사 내부로는 미니워셔라는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드럼 세탁기, 드럼 세탁기에서도 사이즈가 큰 녀석과 작은 녀석, 냉장고 같은 경우도 양문형 냉장고라고 할 경우에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애, 4개가 열리는 애, 상단에 냉동고가 있는 애, 정수기 기능이 있는 애, 없는 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제품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방용품 같은 경우도 주방 소물가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다양하게 제품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품이 다양화되고 제품의 기능을 다 다양하게 넣는 게 너무나 당연한 개발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데이터가 생성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제품의 분류의 가장 종단에 있는 기준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데이터가 파편화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파편화된다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의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잘 식별하고 수집하고 표준화해서 생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식별되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좋은 공간에 잘 보관해서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제품에 와이파이를 탑재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일부 기기에 대해서는 띵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데이터는 이미 생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거버넌스하기 위해서 저희는 생성된 데이터들을 일일이 뜯어보고 데이터를 식별하고 식별된 데이터를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표준화된 결과에 따라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정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제된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과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화 작업이 되면서 저희는 앞으로 만들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는 앞으로 출시될 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것은 제품이 생성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 프로세스, 기획, 개발, 검증, 양산 이렇게 양산된 데이터는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도 동일하게 기획, 개발, 검증하게 되고 그렇게 검증된 데이터는 고객 제품에 탑재되어 고객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되게 됩니다.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는 저희 내부 인원들이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고 그 활용에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서 기획에 다시 반영을 하고 또다시 개발하고 검증하고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하고 다시 활용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돌면서 데이터는 점점 양질의 데이터로 축적되게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준비한 이유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디인가 저장을 해야 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임직원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원천 시스템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그림의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각 서비스 서버 또는 서비스 DB에 있는 데이터들이 데이터 레이크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정제, 휴먼 리더블한 수준으로 전처리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드는 데이터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시스템이나 앱 이런 데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제품 로그 형식으로 휴먼 리더블한 어느 정도 휴먼 리더블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가전 제품의 특징상 데이터를 특정 프로토콜에 의거해서 압축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를 그냥 적재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개발자 또는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먼 리더블하지 않는 데이터를 휴먼 리더블한 수준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 그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적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적재된 데이터가 현재 수십 테라, 수백 테라바이트 정도의 많은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근데 저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듯이 데이터를 잘 식별하고 표준화하여 적재를 해놔도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구성원들한테 제공하기 시작했고 제공함에 따라서 구성원들은 데이터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접하고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생겼습니다. 그 피드백들에 대한 일부 피드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반응, 와 데이터다. 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었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 0101로 돼 있어서 뭔지 몰랐는데 내가 읽을 수 있어. 내가 뭔가 볼 수 있어.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데이터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반문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R, 파이썬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도구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게 일반 임직원들, 즉 영업, 상품기획, 품질, 개발 직군에 있지 않은 분들은 첫 발을 내딛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데이터를 아무리 휴먼 리더블한 수준으로 가공해서 파일로 전달드리면 그분들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용량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라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다 라고 반기는 분들 중에 데이터를 수십 테라, 수백 테라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내 PC로 가져옵니다.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하루치가 100테라가 넘는 100기가가 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는 랩탑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데이터를 제공드렸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 일부 사람들은 모아놨는데 쓰지도 못하네 라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셀프 서비스 BI, 태블로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건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그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사용신을 보면 유저가 데이터 포털에 접속을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 요청이 들어가면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 추출 요청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 포털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 레이크에서 뽑힌 데이터를 개인 사용자가 CSV 또는 JSON,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자기 PC나 워크스테이션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셀프 서비스 BI 서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셀프 서비스 BI 서버는 태블로 서버를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개선된 그 사람들의 사용시는 어떻게 되냐면 4번에 CSV나 JSON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셀프 서비스 BI 서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달된 데이터를 사용자들은 자기네 랩탑에서 셀프 서비스 BI 서버로 접속을 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점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하는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인 PC에서 아무리 태블로라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내 PC의 자원에서만 데이터가 분석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어려운 것은 동일합니다. 이런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셀프 서비스 BI 서버, 태블로 서버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데이터를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고 많은 데이터를 들여다볼 때 자원의, 리소스의 문제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점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고 적재하고 활용, 폐기까지를 모두 관리하는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셀프 서비스 BI 서버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 포탈로 전달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확하게 어떤 항목들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이 데이터가 폐기가 되는지,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폐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셀프 서비스 BI 서버라는 걸 도입함에 따라서 이 모든 문제가 관리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포탈과 셀프 서비스 BI의 화면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관련된 내용이 쉽지가 않아서 우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가 구성해 놓은 데이터 포탈의 메인 화면입니다. 데이터 포탈이라는 것은 앞선 그림에서 보셨듯이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포탈입니다. 이 포탈에는 원천 시스템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또는 기기 앱 데이터 두 개의 차이로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셀프 서비스 BI라는 메뉴를 통해서 아까 설명드린 셀프 서비스 BI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BI 서버는 보시는 것처럼 태블로 서버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이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제품의 사용 패턴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정수기에 대한 사례입니다. 대시보드 설명에 앞서 이 사례를 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에서 찬물이 나오게 됩니다. 냉수를 뽑게 되면 누구나 알듯이 자연스럽게 냉수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클레임을 확인해 보면 냉수를 뽑았는데 물이 차갑지 않아요. 냉수가 왜 차갑지 않나요? 라는 클레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클레임들을 실제로 확인을 하면 사용자가 너무 많이 냉수를 출수해서 자연스럽게 냉수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쓰길래 냉수의 온도가 높다라고 느낄지?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냉수가 차갑게 유지되는 스펙을 정해야 할까라는 것을 사용자 패턴에 따라서 보기 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스캐터 차트가 있는 부분은 냉수의 출수량과 냉수의 온도의 변화를 그린 상관관계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냉수의 출수량이 많아지면 냉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대시보드를 보시면 저거는 저희가 냉수를 많이 뽑았어, 과다 출수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디바이스들을 찾고 그 디바이스들을 각각의 해당 기간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도식화해 놓은 자료입니다. 옆에 있는 디바이스 아이디를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그 디바이스가 어떻게 물을 사용을 했고 냉수를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얼마만큼 뽑았고 그때의 온도의 변화는 어때? 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저런 대시보드를 구성함에 따라서 개발자들은 직관이나 내부적인 기준이 아닌 고객이 사용하는 패턴, 고객이 어떤 정도를 사용한다는 거에 근거로 냉수 출수와 온도가 유지되는 스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품 사용 패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A9 스틱 청소기의 사례입니다. 회사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된 비용, 그 금액을 벌면서 돈을 벌지만 여기에 숨은 비용이 존재합니다. 즉, 제품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의 재료비를 들어서 개발할 거야.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 분량을 어느 정도 커버할 거야. 이 두 가지 비용이 회사 내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영업이익이 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가장 큰 요인은 제품의 보증기간, 제품을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줘야 돼라는 기준입니다. 대부분 2년 동안 보증해드려요. 정수기 필터 몇 년 보증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스펙을 정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스펙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테스트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조해서 그동안 신뢰성 시험 기준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항상 고민이 됐던 건 정말 고객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 기준이 고객들한테 오버스펙이 아니야? 혹시나 너무 좁게 잡은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과 걱정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제는 수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들이 실제로 어떤 시간에 얼마만큼 쓰는지,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얼마인지, 한 달, 두 달, 세 달 산출했을 때 가장 많이 상위 95% 사람들이 어디까지 보장해 주어야 시장 클레임이 없을지, 이런 적정값들을 데이터 분석으로 찾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홈 통합 솔루션 사례입니다. 판교에 LG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홈 통합 솔루션 레퍼런스 하우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는 하우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저렇게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에너지 자립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이 주택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 생산과 소비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품의 패턴과 다른 부분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데이터, 주택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데이터와 주택 내부에 있는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사람이 제시를 하고 있는지 제시를 하지 않는지, 이런 환경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모두 적재를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전 데이터도 같이 적재를 해서 세 가지 데이터를 연관 분석해서 현재 에너지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고 그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왔고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해왔고 거기에서 태블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종류의 어떤 목적으로 하는 업무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잘 만들고 적재하고 제공하고 활용하고, 이 모든 행동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거의 기반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화, 소위 말하는 데이터 컬처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에 접근이 용이하고 데이터가 잘 보여야 모든 임직원들은 데이터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컬처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 컬처를 좀 더 확실히 저희 회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